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부스터샷 이후의 접종은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권고하는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경찰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범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장난 영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커스틴에서는 피해자가 기절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라간 외식 가격 부담에 더해 최근에는 빵이나 커피를 사도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해 새로운 권고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기본 2회 접종과 한 차례 추가 접종 이후의 접종은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권고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과 중증화율 등 위험도가 낮아진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백신 접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WHO는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백신 우선 사용 그룹과 중간 그룹, 저순위 그룹 등 세 그룹으로 나눠 권고 내용을 달리했습니다. 우선 사용 그룹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과 심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60세 미만 성인, 면역 저하 현상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해당합니다. WHO는 이 그룹의 경우 두 차례 기본 접종과 한 차례 추가 접종 이후 6에서 12개월마다 다시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들도 무한정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건 아니며 단기적인 권고사항이라고 WHO는 덧붙였습니다. 중간 그룹의 경우 60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과 질환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해당하며 이들에겐 첫 추가 접종까지만 권장했습니다. 그 이후의 추가 접종은 받아도 안전하지만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WHO는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후 6개월에서 17살 사이의 건강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 저순위 그룹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건 안전하며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WHO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유아에 대해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화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내일부터 또 다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자정을 지나 LA 카운티 해변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50도 중반으로 떨어지고 강풍도 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비는 모레인 목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샌게브리엘 산악지역과 14번 프리웨이는 내일 아침 6시부터 모레 오후 2시까지 겨울 날씨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5번 프리웨이 그레이프바인 지역은 시속 50마일의 강풍과 함께 1인치가량 눈이 내리고 5,000피트 이상 지역에는 최대 14인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은 강풍으로 이동하기 힘들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이나 방문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내슈빌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건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테너시주 내쉬빌의 커버넌트 사립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 재학생 3명과 교직원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쉬빌 경찰국은 두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두 경찰은 911 신고 즉시 5분 안에 현장에 진입했으며 신고 접수 시각 오전 10시 13분으로부터 약 14분여 만인 10시 27분에 헤이를 사살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은 학교 학생들인 에블린 디카우스, 할리스 크럭스와 윌리엄 키니, 또 교직원들인 신시아 피크, 마이크 힐과 교장 캐서린 쿤스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인은 28세 오드리 헤일입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이 커버넌트 학교의 졸업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시빌 경찰서는 그가 학교에 대한 원한을 표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헤일은 지난 27일 오전 9시 57분 중학교 농구팀 동료에게 본인이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문자를 남기고 곧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헤일이 본인의 방에 범행 계획서 및 중요한 위치들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남길 정도로 범행을 자세히 계획했으며 계획서에 따르면 그가 커버넌트 학교 외에도 내시빌의 다른 장소들을 공격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지도에는 어떤 장소의 경비가 적은지 또 어떤 장소를 먼저 공격해야 성공 확률이 늘어나는지 등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당시 해당 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내시빌 시청에서 경호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헤일이 커버넌트 사립학교 재학 시절 교장으로 부임했던 빌 캠벨은 그녀의 어린 시절 모습을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는 어린 학생이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학교를 다닌 아이였다 라고 범행 의도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올 들어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역에서 상점 절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지난 1월 LA시에서 805건의 상점 절도 사건이 발생해 지난 2010년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에도 775건의 상점 절도 사건이 보고돼 하루 평균 28건이 발생했는데 하루 기준으로는 1월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상점 절도 건수는 지난 8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백화점에서 1,503건에 달하는 상점 절도 사건이 발생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옷가게 절도가 80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이달 초 4곳이 잇따라 절도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늘면서 업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SNS 영상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몰래 뒤에서 머리에 양동이를 씌우고 도망가는 행동이 유행인데요. 피해자가 기절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한 청년이 모르는 사람 뒤에서 머리에 양동이를 씌우고 도망칩니다. 잠시 후 청년은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던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시 돌아옵니다. 최근 틱톡을 비롯한 SNS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스트레인저 버킷 챌린지입니다. 장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장난을 치냐며 따지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머리에 베스킷을 씌우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터스틴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4명의 10대 청소년들에게 이 같은 장난을 당하고 기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암 환자로 지내다 최근 간질이 생긴 이 여성은 양동이를 덮어 쓴 당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기절했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회복 중이지만 신경학적 부작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매장 CCTV를 토대로 4명의 10대 청소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을 폭행과 구타로 간주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같은 영상들이 번지자 유튜브는 위험한 장난이 포함된 컨텐츠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장난과 그렇지 않은 장난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SNS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 위험한 곳에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챌린지라는 제목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장난 영상들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규제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잘 나가던 성형외과 의사가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플로리다 경찰은 성형외과 의사 토마시 코소프스키를 변호사를 죽였다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해 변호사는 스티븐 코지로 지난 21일 실종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변호사가 근무한 화장실에서 핏방울과 화학약품 냄새가 나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종될 당시 성형외과 의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차량이 영상에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의사는 개업 3년 만에 의료비 청구 분쟁에 휘말려 15,000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고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이 부정적인 리뷰를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종된 변호사는 병원 피해 고객들의 소송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보복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세관단속국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형 선박을 조사한 결과 에르메스와 샤넬 등 고급 브랜드의 모조품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미 연방세관단속국은 70만 달러 이상의 옷과 가방, 신발 등이 담긴 명품 모조품을 전격 압수했습니다. 해당 물품들은 선박을 통해 지난 2월 3일 한국 서울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착지는 버지니아 체사픽이었습니다. 해당 선박에는 샤넬, 루이비통, 구찌, 크리스찬 디올, 에르메스, 버버리, 입생로랑을 비롯한 고급 브랜드 약 68여 점이 가득 실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관은 해당 상품들이 모조품인 것으로 추정하고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 감정하는 상품 전문 세관에게 해당 품목에 대한 검사 진행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사 결과 선박에 실려있던 모든 상품들이 디자이너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이 맞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세관단속국은 해당 화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이번 불법 모조품 대량 유통으로 인해 기소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선박이 도착한 항구인 노포크 뉴포트 뉴스 세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마크 라리라는 성명을 통해 파렴치한 판매자들이 상표권과 저작권을 무시하고 모조품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거칠애에 모조품을 진품인 양 판매해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고급 디자이너 의류 및 액세서리는 믿을 수 있는 판매점을 통해서만 구매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세관단속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약 2,500만 개의 모조품이 포함된 물류 배송 2만 812건이 적발됐으며 이는 모두 압수됐습니다. 단속국은 해당 제품이 모두 진품이었다면 무려 29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가짜 제품 판매상들은 실로 엄청난 금액을 모조품 판매를 통해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해 연도에는 총 255명이 체포됐으며 1,902건의 기소장이 발부됐고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99건의 유죄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노스다코타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해 유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원 위에 화물열차가 전복돼 나뒹굴어져 있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철도를 정리해보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일 밤 노스다코타주에서 70량 화물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철도사인 캐네디언 퍼시픽 측은 유독성 화학물질이 실린 31량이 탈선했고 이 중 6량에 독성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누출된 화학물질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사고로 불이 나거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유해물질 처리 전문가와 현지 소방당국은 누출된 화학물질 제거와 청소를 벌이고 있는데 약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탈선 사고는 선로 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오른 가격에 팁까지 늘어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빵이나 커피를 사도 직원들이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요구하는 팁은 15에서 25%로 팬데믹 이전 10에서 20%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레스토랑 결제 시스템 회사인 토스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숍 매출의 약 48%에 팁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또 일부 테이크아웃 매장도 키오스크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15%에서 25% 사이의 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팁에 대한 부담이 늘면서 외식을 줄이거나 팁을 거의 주지 않는 고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분기 팁 비율은 평균 15.9%로 지난해 16.4%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LA시가 학교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를 주법으로 채택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SB 31,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 공원 등지에 노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지역 치안 당국이 노숙자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 고지 후 72시간 내에 노숙자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합니다. This is a public health and public safety crisis. It's inhumane and unhealthy for the homeless to do so, and it's unfair and dangerous for neighbors, families, and children that are near these sensitive areas. 법안은 지난해 LA시 의회가 채택한 조례안에서 착안됐습니다. LA시를 포함한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노숙자는 모두 6만 5천여 명. 노숙자가 계속 늘자 LA시는 지난해 학교와 도로 등 공공시설 500피트 이내에서 노숙자 텐트 설치를 금지시킨 바 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 전체 노숙자 인구의 30%가 캘리포니아주에 있고 노숙자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 내 10대 도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내 도시가 6곳을 차지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처음 발의된 법안은 최근 민주당 소속인 빌 다드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초당안이 됐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의회 공공안전 소위원회까지 법안이 올라왔는데 노숙자 단속은 주가 아닌 각 지역 정부가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안건 채택은 부결됐습니다. 다만 향후 초당안이라는 명분 아래 언제든지 다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높은 렌트비 때문에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 이상의 다운 페이먼트가 큰 걸림돌이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대 20%까지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합니다. 첫 주택 구입 시 최대 20%의 다운 페이먼트 보조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는 LA 카운티의 경우 가구당 연소득이 18만 달러, 오렌지 카운티는 23만 5천 달러 이하인 첫 주택 구입자로 크레딧 점수는 최소 6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을 받았다면 최소 5년은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해야 하고 5년 후 매각한다면 지원금과 함께 판매 차익의 20%를 정부에 돌려줘야 합니다. 최대 30년 동안 거주했다면 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을 한국어로 돕고 있는 비영리 단체 샬롬 센터는 총 3억 달러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수요가 폭발적일 것으로 보고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을 위해선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는 $99입니다.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 챗 GPT가 요즘 화제인데요. 챗 GPT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어떤 직업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까요? 이를 대학 연구진이 분석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연구진은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회계사와 수학자, 통역사, 작가 등의 직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홍보 전문가와 법원 속기사, 블록체인 엔지니어도 역시 챗 GPT와 같은 기술에 많이 노출된 직업으로 꼽혔습니다. 최신 GPT 기술은 통역은 물론 분류나 창의적 글쓰기, 컴퓨터 코드 생성 등의 작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반면 즉석 요리 전문 셰프, 오토바이 정비공, 석유, 가스 자벽부 등의 직업은 AI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지를 예측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공개했는데요. 미국은 동맹 안보를 위해 군사 역량을 갖추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미국은 대북 동향 파악에 더 많은 정보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능력 향상을 계속 추진하는 걸 잘 알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 보호를 위해 충분한 군사 능력과 준비 태세를 갖출 거라고 밝혔습니다.
That's why you've seen us conduct these recent exercises, largest exercises that we've conducted in quite some time.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걸 의식한 듯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력 확충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하는 미국의 바람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has not changed is our desire to sit down with the regime in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 to find a diplomatic way forward to the denuclearization,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한편 미국 국방부는 상원에서 열린 국방예산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핵을 이용해 방어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 공약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미양국이 방어훈련을 그동안 이뤄져 왔던 상태로 되돌리는 걸 포함해 북한 억제와 지역 안정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몬트레이 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샘 매뉴얼 밴드 오브 미션 인디언즈가 $30만 지원합니다. 샘 매뉴얼 밴드 오브 미션 인디언즈 측은 아시안 커뮤니티가 받은 충격과 끔찍한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을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아시안 단체 3곳을 선정해 각각 $10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LA와 샌 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일랜드 지역에 위치한 아시안 지원단체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단체 가운데 3곳을 선정해 지급됩니다. 샘 매뉴얼 밴드 오브 미션 인디언즈 측은 지원 사업을 통해 좀 더 많은 아시안들이 총기 난사 등의 트라우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